이번에는 MSI 부품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디코더와 인코더, 그 중에서도 특히 디코더가 많이 이용이 되는데, 디코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디코더를 이용한 조합 논리 회로의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디코더를 정의를 했는데요. 디코더는 입력이 n개일 때 출력이 최대 2의 n승계다. 반드시 2의 n승계일 필요는 없지만 최대 2의 n승계가 출력이고, 그 출력은 각각의 민텀을 의미합니다. 그 아래 예를 보시죠. 이 경우는 3 곱하기 8 디코더를 말하는데, 38 디코더니까 입력이 3개, 출력은 8개가 되겠습니다. 0번째 디코더의 출력부터 7번째 디코더의 출력. 그 다음에 이 디코더의 출력은 민텀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0번째 민텀, 7번째 민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XYZ, X가 최상위 비트라고 할 때 XYZ에 0, 1, 2를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0, 1, 2를 입력하면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0, 1, 1에 대한 10진수는 3이니까 세 번째 출력 얘만 1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여기 민텀이 0번째 민텀은 X바, Y바, Z바고, 0번째 민텀은 X바, Y바, Z바고, 7번째 민텀은 X, Y, Z니까 0, 1, 2를 여기에 대입해 보더라도 여기 세 번째 민텀 X바, Y, Z 여기 0, 1, 2를 대입하면 여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출력, 디코더의 세 번째 출력, 0번째 출력부터 7번째 출력까지 있다고 했을 때 세 번째 출력만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제로가 됩니다. 디코더는 디코더의 의미는 뭐냐? 정의는 저렇게 됐지만 디코드, 그러니까 코드는 부호가 되겠고, 디코드란 코드를 복호하다, 코드를 분석하다 또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코드의 의미를 알아내다. 그래서 디코더 그러면 코드의 의미를 알아내는 회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응되는 개념이 이제 인코드가 되겠죠. 인코드는 코드를 인은 make의 의미죠. 코드를 만드는 회로. 그러면 이제 인코더가 되겠고, 디코더는 코드를 디캡슐레이트, 그러니까 복호해서 코드에 대한 의미를 알아내는 회로. 인코더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의미 있는 입력에 대해서 코드를 만드는 회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제에서 여기 입력이 011인데 011과 같은 코드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얘의 의미가 뭐냐? 얘는 이런 의미를 갖는다. 3이라는 의미니까 세 번째 입력만 1이고 나머지 다 0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입출력에 대해서, 입출력 변수에 대해서 트루스 테이블 작성하면 이렇게 된다. 예를 들어서 XYZ에 011을 입력하면 세 번째 출력 라인만 1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다. 예를 들어서 110를 입력하면 110은 10진수로 6이니까 여섯 번째 출력만 1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정리가 잘 돼 있죠. 디코더는 부호화된 입력에 대해서, 입력은 부호 코드가 입력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미 있는 출력 단자만 선택해서 1을 내보낸다. 이런 기능을 갖는 회로가 디코더다. 트루스 테이블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페이지와 이 그림은 앞에 있는 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걸 회로도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 D0부터 D7까지 얘네들은 민텀하고 똑같으니까 D0는 X바, Y바, Z바, D7은 띠리릭 해서 D7은 X, Y, Z 얘를 구현하면, 예를 들어서 D3 같은 경우 모두 다 3인풋 AND 게이트로 구현이 되겠네요. 그죠? D3 같은 경우는 X바, Y, Z니까 X바, Y, Z. 그러니까 38 디코더를 우리는 간단하게 이런 심볼로 그리지만 실제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출력 라인의 의미를, 이 출력 라인이 민텀을 의미한다. 각각의 출력이 민텀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쉽게 이러한 회로를 유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BCD2 데시멀 디코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BCD2 데시멀 디코더. 그러니까 입력은 BCD 코드가 되겠습니다. 입력은 BCD 코드고 출력은 10진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00 뭐 11이 들어오면 0011이 들어오면 10진수로 얘는 3이죠. 10진수로 3이다. 그러면 BCD 코드라는 것은 10진수 한 자리를 4비트로 표현을 한 거니까 이 4비트 입력에 대해서 0부터 9까지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당연히 이제 0011일 경우에는 여기만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제로다.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같이 4비트가 입력됐을 때 이 코드에 대한 의미가 뭐냐를 출력 라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런 의미다 라고 동작하는 게 디코더가 되겠습니다. 이 내부 회로를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트루스 테이블을 그리면 입력은 WXYZ, 출력은 D0부터 D9까지. 그래서 3이 들어오면 세 번째 출력 라인만 1이고 나머지 다 제로. 그 다음에 9가 들어오면 얘의 의미는 9의 의미다. 그래서 아홉 번째 출력 라인만 1이고 나머지 다 제로.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다시피 입력이 BCD 코드로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 10부터 16까지, 즉 1010부터 1111까지는 이 6개 입력은 동케어로 처리를 한다고 얘기를 했죠. 입력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않고 설계를 해도 된다. 카르노 맵으로 간소화시킬 때는 이 동케어 컨디션은 포함해서 묶어도 좋고 포함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트루스 테이블로부터 카르노 맵을 몇 개를 그려야 되죠? 출력 변수에 대해서 모두 그려야 되니까 카르노 맵을 모두 10개를 그려야 됩니다. 10개를 그려야 되는데 여기는 몇 개만 그렸죠? 하나만 그렸습니다. 하나만 그렸다는 얘기는, 왜냐면 여기 D0를 살펴보면 10개 입력에 대해서 여기 10개 입력에 대해서 오직 하나의 입력에 대해서만 1입니다. D1도 마찬가지고 D2, D3부터 D9까지 모든 출력 라인이 입력 라인 특정 입력 하나에 대해서만 1을 내보내니까 여기에 카르노 맵을 10개 그릴 필요가 없이 이 카르노 맵에다가 전부 다 표현을 한 겁니다. 이때 D0가 1, 이때 D1이 1, 이때 뭐 이렇게. 그리고 동케어 컨디션은 1010, 1011, 그 다음에 1100, 1101, 1110, 1111 6개를 동케어로 처리를 했죠. 그래서 따라서
여기 D0는 어떻게 됩니까? D0는 이제 인접한 것끼리 묶을 필요가 없으니까 사변수로 표현이 되고, D1은 역시 사변수로. 근데 D2는 이렇게 묶을 수가 있죠. D2는 이렇게 묶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X바, Y, Z바 뭐 이렇게 되겠네요. D3는 이렇게 묶으면 되고, D4는 이렇게, D5는 이렇게 묶으면 되고, D6는 이렇게, D7은 이렇게, 그 다음에 D8은 이렇게 묶으면 될 테고, D8은 이렇게 4개로 묶을 수가 있네요. D8은 그래서 D8은 Z바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9은 이렇게 묶을 수가 있죠. D9은 그러면 WZ가 되겠네요. 그래서 출력 변수 BCD2 데시멀 디코더의 출력 라인 10개에 대해서 간소화된 표현식을 구했고, 그 다음에 구한 표현식을 이용해서 내부 회로도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 BCD 코드, BCD2 데시멀 디코더, 입력은 BCD 코드, 출력은 10개의 출력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수식으로부터, 주어진 수식으로부터 회로도 그리는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코더를 이용해서 조합 회로를 설계를 해보자. 그 예를 든 것이 프레더입니다. 이 프레더를 오른쪽에 나타내는데 이미 우리가 학습했다시피 썸에 대해서 또 캐리에 대해서 썸 오브 민텀 표현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장에서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고 간주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썸은 이렇고 캐리는 이렇다. 썸 오브 민텀으로 명시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그럼 입력 변수가 3개니까 디코더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면 입력 변수가 3개니까 3 곱하기 2n승 즉 38 디코더가 필요하다. 38 디코더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썸의 경우에는 썸 오브 민텀 1, 2, 4, 7번째 민텀의 썸으로 표현이 되고, 캐리는 3, 5, 6, 7번째 민텀의 썸으로 표현이 되니까 오화 게이트로 구현이 되겠다. 여기 첫 번째 민텀, 여기 첫 번째 민텀, 두 번째 민텀, 네 번째 민텀, 일곱 번째 민텀의 썸으로 썸이 표현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캐리 같은 경우는 3, 5, 6, 7, 즉 3, 5, 6, 7의 1번째 민텀들의 합으로 표현이 되겠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38 디코더라는 부품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손쉽게 외부에 오화 게이트 2개만 있으면 썸에 대한 함수, 캐리에 대한 함수를 쉽게 디코더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썸 오브 민텀 표현식이 f가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바로 앞 페이지와 같은 방법으로 0, 1, 2, 3, 5, 6 0, 1, 2, 3, 5, 6 입력 변수 3개니까 38 디코더 0, 1, 2, 3, 5, 6번째의 민텀들을 5화로 결합하면 함수 f를 구현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전체 민텀의 개수는 모두 몇 개예요? 38 디코더의 경우에 입력 변수가 3개일 경우 모든 민텀의 개수는 8개. 8개인데 여기 썸 오브 민텀에서 함수 f가 2를 출력할 때에 1을 출력하는 민텀의 개수는 여기 모두 몇 개입니까? 6개죠. 6개라는 얘기는 여기 오화 게이트 입력에 6개의
라인이 필요하다. 6개의 전선 와이어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F로 구현하는 것보다 오히려 F바로 구현하는 게 훨씬 더 회로가 간단하겠다. 왜냐하면 F가 시그마 012356이니까 F바는 4 시그마 47이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 민텀하고 일곱 번째 민텀을 5하로 결합하면 여기가 F바가 된다. F바로부터 F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not gate를 붙이면 되겠죠. not gate를 붙이면 된다. 따라서 이번 슬라이드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함수 F가 주어졌을 때 F에 포함된 민텀의 개수가 전체 출력 라인의 개수가 8개니까 8개를 2로 나눈 요 4보다 많으면 여기 F에 대한 sum of minterm 표현식에서 민텀의 개수가 요 반보다 많으면 전체 출력 라인의 개수의 2분의 1보다 많으면 F바로 구현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입력 변수가 n개일 경우 디코더의 출력은 이 n승계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n 곱하기 2의 n승 디코더다. 그런데 sum of minterm에 포함된 민텀의 개수를 k라고 할 때 k가 만약에 요 디코더의 출력 라인의 2분의 1보다 클 경우에는 F바로 구현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다. 따라서 민텀의 개수, sum of minterm에서 민텀의 개수가 2분의 1, 전체 출력 라인의 개수의 2분의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작으면 이와 같이 OR 게이트 함수 F로 구현을 하고, 만약에 민텀의 개수가 2분의 1보다 크면 F바로 구현을 하면 훨씬 더 간단한 회로를 얻을 수 있겠다. 그러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모든 디코더들은 여기 not gate 출력 라인에 not gate가 없었죠. 출력 라인에 not gate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8 디코더의 경우에 0, 1, 2, 3, 4, 5, 6, 7 출력 라인이 8개인데 2, 3, 4, 5, 6, 7 예를 들어 0, 1, 2를 집어넣으면 세 번째 출력 라인만 1이고 나머지가 0, 0, 0, 0, 0, 0, 0 이렇게 됐었죠. 그런데 이 슬라이드의 38 디코더를 보면 우리가 봤던 38 디코더랑 다르죠. 여기 출력 라인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여기에 not gate가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38 디코더다. 그러면 여기 이 경우에는 01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012를 집어넣으면 not gate가 안 붙어 있으면 얘와 같이 동작을 하지만 출력 라인에 모두 not gate가 붙어 있으니까 세 번째 10진수로 3이니까 세 번째 출력 라인만 0이고 나머지는 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코더가 이같이 디코더의 앞단에는 다 엔드게이트, 내부 회로는 다 아까 3입력 엔드게이트로 설계가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같이 낸드게이트, 디코더가 낸드게이트로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 즉
출력 라인에 not get가 붙어 있는 경우는 이같이 출력이 0은 1로 우리가 생각했던 이러한 디코더와는 반대로 출력이 된다 하는 걸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디코더가 낸드 게이트로 설계되어 있다, 즉 출력 라인에 모두 not get가 붙어 있다, 그럴 경우에 함수 f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이와 같은 디코더를 이용해서 어떻게 설계를 할 수 있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주목하면 되냐면 이러한 디코더에서는 이 출력 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출력 라인이 이 입력 변수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민텀들이 생성된다고 그랬죠. 민텀들을 출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텀 맥스텀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민텀과 맥스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민텀의 보수는 맥스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는 맥스텀의 보수는 민텀이다. 따라서 여기 not get가 붙었다는 얘기는 여기는 뭐예요? 이 출력 라인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0번째 맥스텀, 여기는 7번째 맥스텀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0번째 민텀, 여기가 7번째 민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코더가 이제 낸드 게이트로 이와 같이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출력이, 디코더의 출력이 맥스텀을 출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디코더로, 낸드 게이트로 설계된 이와 같은 디코더를 이용해서 조합 회로로 구현할 때는 우리가 어떤 형태의 표현식이 필요하냐면 맥스텀의 표현으로, 맥스텀으로 표현하면 쉽게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함수 f가 sum of minterm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지만, 얘는 곧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얘는 맥스텀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0, 2, 4 이렇게 되겠죠. 여하튼 맥스텀으로 표현하는 것이 간단하다. 따라서 f는 product of maxterm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 식의 의미는 뭐냐? 맥스텀들의 곱이다. 0번째 맥스텀, 2번째 맥스텀, 4번째 맥스텀의 곱이다. 따라서 이제 이 디코더의 출력이 맥스텀이니까 요 0번째 맥스텀, 2번째 맥스텀, 4번째 맥스텀을 AND로 결합하면 함수 f를 구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함수 f가 sum of minterm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디코더의 경우는 출력이 다 맥스텀이니까 맥스텀으로 변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f는 0, 2, 4, 6번째 맥스텀의 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0, 2, 4, 6, 1, 3, 5번째 2를 출력하니까 0, 2, 4, 6, 7번째 입력에 대해서 0을 출력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구현하면,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5입력 AND 게이트가 필요하죠. 5입력 AND 게이트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 이 선의 라인의 개수를 줄이려면 우리는 F로 구현하는 것보다는 F바로 구현하는 것이 편리하다. F가 0, 2, 4, 6, 7번째 0을 출력하니까 F바는 언제? 1번, 3번, 5번째 입력에 대해서 0을 출력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product of maxterm 표현식을 풀어서 쓰면 첫 번째 맥스텀, 세 번째 맥스텀, 다섯 번째 맥스텀의 프로덕트 곱이다. F바에 대한 표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변 보수를 취해주면 F는 띠리릭 이와 같이 표현이 되겠다. F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 따라서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맥스텀을 AND 한 다음에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맥스텀을 AND 한 다음에 not을 취했죠.
그래서 AND 한 다음에 not을 취해주면 함수 f를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할 점은 디코더의 출력에 NOT 게이트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맥스텀에 대한 표현식을 구현하면 맥스텀에 대한 표현식을 유도하면 쉽게 우리가 주어진 함수를 구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정리하면 이와 같이 디코더가 AND 게이트로 구현한 경우, 즉 출력에 NOT 게이트가 안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 출력 라인이 다 각각이 뭐라고요? 민텀이라고 그랬죠? 민텀이니까 민텀에 대한 표현식으로 변형시키면 되겠다. 따라서 이런 함수 f가 주어졌다. 그럼 f는 이러니까 이거를 좀 알기 쉽게 풀었으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0, 1, 4, 6, 7번째 민텀들을 5화로 결합하면 함수 f구나. 5화로 결합하면 함수 f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함수 이렇게 구현하면 여기 입력 라인의 개수가 둘, 넷, 5개, 민텀의 개수가 5개니까 f바로 구현하는 게 더 편리할 수도 있다. f가 이러니까 f바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럴 때 1을 출력하니까 이럴 때는 0을 출력한다. 응? 이걸 풀어서 쓰면 어떻게 되죠? 2, 3, 5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민텀을 5화로 결합하면 그것이 f바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민텀을 5화로 결합하면 여기가 뭡니까? f바죠. 그러니까 f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기 not get를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f바를 구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38 디코더의 경우에 출력 라인에 not gate가 없는 경우에는 민텀에 대한 표현식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각각의 디코더가 출력 라인에 not gate가 모두 붙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한 표현식은 이 출력 라인이 민텀에 not을 붙였으니까 출력 라인이 결국 맥스텀을 의미하죠. 맥스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맥스텀에 관한 식으로 유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함수 f가 이렇게 주어졌다.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맥스텀의 곱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맥스텀의 곱으로 함수 f를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함수 f가 이러니까 f바는 2, 3, 5번째 민텀에 2, 3, 5번째 입력에 대해서 0을 출력하니까 2를 출력하니까 나머지 항, 즉 0, 1, 4, 6, 7번째 입력에 대해서 0을 출력하죠. f바에 대한 표현식은 f에 대한 표현식으로부터 f바에 대한 표현식을 구한 다음에, 그러니까 sum of min텀이 아니라 product of maxterm의 형태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바는 풀어서 쓰면 제로 번째, 첫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맥스텀의 곱이죠. 따라서 제로 번째, 첫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맥스텀의 곱, 여기가 바로 곱한 것이 f바다. f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not get를 붙이면 되겠죠. 또는 이 식으로부터 양변 보수를 취하면 f는 이렇게 된다. 즉 0, 1, 4, 6, 7번 맥스텀을 곱한 다음에 not get, 즉 곱한 다음에 not get, 즉 NAND 게이트로 구현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디코더를 이용해서 디코더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디코더를 AND 게이트로 구현한 경우랑 디코더를 내부적으로 NAND 게이트로 구현한 경우, 즉 출력에 NOT 게이트가 모두 붙어 있는 경우,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함수 f를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출력에 NOT 게이트가 안 붙어 있는 경우에 필요한 표현식은 민텀에 관한 표현식이고, 예를 들어 sum of 민텀 이런 형태의 표현식이고, 만약에 출력 라인에 모든 NOT 게이트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맥스텀을 출력하므로 product of maxterm 형태의 표현식을 유도를 하면 쉽게 우리가 원하는 조합 논리 회로를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